자, 인사를 참 많이 하네요. 고공가 들어가자. 고공가 1순위라고 적어 이것도. 그리고 1006 평가원에 그 5문제가 가장 어려운 5문제가 어떤 식이냐면 일단 낙성비룡이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 A형은 꼭 적어둬. 낙성비룡. 1006 평가원을 풀어보는 게 좋아. 낙성비룡 2문제가 아주 어려웠어. 그 다음에 고공가 2문제가 어려웠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웠던 한 문제는 1006 27번인데 획득하다, 터득하다, 습득하다, 취득하다, 체득하다 그 문제였어. 한자 어휘 문제. 그래서 A형 학생들은 1006에 있는 낙성비룡은 꼭 풀어둬야 돼. 그것도 나올 수 있어, 소설로. 그 다음에 B형은 이제 고공가 거기를 풀어야 돼. 여기 하다 보면 이제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 올해 EBS에는 거기 나온보다 더 넓혀놨어요. 확장을 좀 해놨으니까 보도록 한다. 자, 출제 1순위는 이제 이걸로 끝. 출제 1순위까지 딱 적어둬. 집에 옷밥을 얹고 들먹는 저 고공들아. 머슴들이야. 세모꼴 치고. 근데 뒤에도 고공이 나와. 바로 뒤에도. 머슴 벼슬아치다. 돈오법. 저 고공아. 우리 집 소식을 아느냐 모르느냐. 우리 집 내력을 아느냐 모르느냐. 우리 집 조선의 역사 아느냐 모르느냐. 고공은 벼슬아치다. 비 오는 날 일 없을 때 새끼 꼬면서 니라리라. 처음에 한어버이. 자, 이성계, 태조 이성계죠. 사람 소리 하려 할 때, 살림살이를 하려고 할 때, 개국하려 할 때, 어진 마음을 많이 쓰니 사람이 절로 모다. 백성들 신하들이 절로 모여서 풀 뼈고 털을 닦아, 풀을 깎고 털을 닦아 큰 집을 지어내고, 자, 조선 개국이야. 큰 집을 지어내고, 썰에 보습, 쟁기, 소로 전답을 기경하니 밭을 갈아 논밭을 만들었으니 올벼놓은 텃밭이 여들의 가리로다. 여들의 가리는 조선 팔도 강산이야. 자손에게 전하고 계승하여 대대로 다려오니 논밭도 좋거니와 고공도 근검터라. 자, 개국 초창기의 관리 신하들, 이 고공들은 근검했던 고공들이다. 근검, 근면, 검소. 그런데 지금 현재 고공들은 아주 나태하고 이기적이다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서사입니다. 서사. 집안의 내력, 과거 머슴의 근검 풍속이야. 과거의 신하들은 아주 근면하고 검소하고 부지런하고. 자, 요거는 이제 우의적 수법인데, 우의적 수법. 빗대어서 표현한 거다. 여기서 고공은 벼슬아치야. 자, 머슴들이죠. 관리 신하들. 농사일이 정치, 국사를 돌보는 일로 빗대고 있다. 그 다음 옷이나 밥이나 밥사발, 동옷, 이게 이제 녹봉, 벼슬자리, 이권 이런 것들입니다. 고공은 이제 머슴인데 이제 머슴은 품삯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하인하고 좀 달라요. 머슴들은 품삯을 준다. 자, 서사에다가 집안의 내력, 과거 머슴의 근검 풍속 이렇게 정리해. 과거 머슴의 근검 풍속이야. 본사로 가겠습니다. 본사 1은 저희마다 여름지어. 자, 여름짓다, 농사짓다야. 농사를 지어 가압열이 부유하게 살던 것을 끊어. 여기까지.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야. 저희마다 농사를 부지런히 지어 부유하게 살던 것을 요소의 고공들은 분별이 어이 아주 없냐. 자, 고공 세모꼴, 나태하고 이기적인 관리들의 행태. 고공들 세모꼴 쳐. 그래서 조선 초 고공들이 이제 좋았다라는 얘기고, 요사이 고공들은 분별이 어이 아주 없어. 나태하고 이기적인 관리들의 행태를 보인다. 사사로운 이익만 추구한다. 즉 밥사발이 크냐 작냐, 벼슬자리야. 동옷이 좋으냐 나쁘냐, 이권, 녹봉 이런 거, 벼슬자리. 마음을 다투는 듯하고 우두머리를 시기하는 듯한다. 우영이정이죠. 우두머리. 무삼일 감겨들어, 감들어. 헐깃할깃 하나 싼다. 헐깃할깃. 자, 반목 질시하다. 반목은 사이가 나쁜 거야. 반가운 게 아니고 시기도 하고 아주 나쁜 거죠.
그래서 붕당이야. 붕당. 당쟁을 일삼는다. 헐깃할깃 의태언대 반목 질시하는 모습 상징어다. 너희네 일 아니하고 시절조차 사나와서 자 일도 안 해. 근데 시절도 나빠. 설상가상 엎친데 덮친 격으로 흉년이 들었다는 뜻이야. 시절조차 사납더라. 흉년이 들었는데 가뜩이나 내 세간이 풀어지게 되었는데 줄어들게 되었는데 엊그제 화강도에 자 모든 재산을 탕진하게 되었다. 화강도 세목골 임진왜란이죠. 외적을 나타낸다. 가산이 탕진하니 집 오직 불타버리고 먹을 것이 전혀 없다. 경복궁이 불탔죠. 실제로 유일하게 임진왜란 때 궁궐이 사라졌어. 집 오직 불타버리고 먹을 것이 전혀 없다. 크나큰 세간살이를 어찌하여 니로려려 일으키려는가. 김가희가 고공들아 새마음 먹었을라. 자 머슴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는데 자 본사일이야. 현재 머슴들의 반목으로 인한 폐해. 자 붕당의 폐해야. 결국 붕당의 폐해. 현재 머슴들의 반목으로 인한 폐해를 언급하고 있다. 자 다음은 약간 중략이 있습니다. 자 중략 뒷부분으로 가자. 중략이 한 7, 8줄이 비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회회하다가 나와. 회회하다 다투며 지내다가 나오고 그 중략 부분에다 이렇게 적어. 각자의 일에 충실할 것을 당부하다야. 협동. 각자의 일에 충실할 것을 당부하면서 직분충실로 연결됩니다. 직분충실. 자, 직분에 맡은 바 책임을 다해달라. 직분충실로 연결되는데 이제 이게 저 앞에 5번 작품 안민가 내용이야.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안민가처럼. 자 그래서 그 중략된 부분 잠깐 뒤에 보자. 가을 거둔 후면 자 추수를 한 다음에는 성조를 아니하랴. 집을 짓는 일을 아니하겠느냐. 집을 짓겠다. 집을 한 내가 지었게 우물 한 내가 묻어라. 너희 재주를 내 짐작하였노라. 이거 밑줄 그어서 자 고공들이 능력이 있어 없어? 능력은 있어요. 요게 이제 1006 평가원 내용이야. 능력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태하고 게으르고 반목질시하고 싸우는 거지. 능력은 있어. 근데 그 능력을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 1006 평가원에서 많이 틀린 문제는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나와서 해석이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을 때 틀릴 수 있는 거다. 집을 한 내가 지었게 우물 한 내가 묻어라. 너희 재주를 내 짐작하였노라. 능력 인정이라고 적어두어. 너희도 먹을 일을 분별을 하려무나. 자 그래서 각자의 일에 충실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과 협동을 당부한다. 직분에 충실할 것. 능력이 있으니까 이것을 나라를 위해서 활용해야 된다는 의미고. 자 멍석에다가 별을 넣은들 좋은 해에 구름이 끼었어요. 구름 세목골 간신배들인 거죠. 간신배들 또는 시대 상황 나라의 현실이 좋지 않다는 의미야. 좋은 해 구름 끼어 변위를 언제 보랴. 방아를 못 지어. 벼가 마르지 않아서 방아를 못 짓거든 거치나 거친 올벼 옷 같은 백미 될 줄 누가 알아보겠느냐. 누가 알아보겠느냐. 자 탁상공론만 일삼는 머슴들의 각성 촉구야. 여기 내용은 본사 2다. 머슴들의 각성 촉구. 다시 자 비판적인 내용이다. 본사 2 저거 머슴들의 각성 촉구 비판적입니다. 한 조정에서 벼슬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한 솥에 밥을 먹는 사이니까 협동해라. 그 다음에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벼 곁에 잘 세워라. 이런 내용들이 생략되어 있어.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수확하기 전에 벼 곁에 세우고 싸우지 마라. 이런 내용이야. 자 그래서 우국지정이 나타나 있다. 여기에 자 반목질시하고 이론상으로만 일을 해야 되는데 실제 일을 해야 돼. 탁상공론만 일삼는
머슴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 이렇게 정리하면 돼. 자, 마지막 결사다. 너희네 다리고 새 살림 살려고 했는데 엊그제 왔던 도적들이 외놈들이 아니 멀리 갔다고 한다. 저거 외적이 다시 쳐들어올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너희네 귀와 눈이 없어서 저런 줄 모르고 한데 화살을 전혀 얹고 화살 별표 방비할 생각을 해야 한다 이런 뜻이야. 방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옷과 밥만 다투느냐. 밥그릇 싸움 결국 붕당을 비판한다. 밥그릇 싸움만 일삼느냐. 너희네 다리고 추운가 굶주리는가 죽조반 아침 저녁 더 해다 먹였는데 은혜란 생각 아니여 자기 일만 하려고 하니 헤아릴 줄 아는 새들이리. 자, 동그라미 사려 깊은 새 머슴이 와야겠다. 사려 깊은 새 머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네 데리고 새 살림 살려고 하니 엊그제 왔던 도적 아니 멀리 갔다고 하더라. 너희네 귀는 없어 저런 줄 모르고 간데 화살을 전혀 얹고 나라를 방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옷과 밥만 다투느냐. 밥그릇 싸움만 하는 현실을 비판해. 너희네 데리고 추운가 굶주리는가 죽조반 아침 저녁 더하다 먹였거든. 자, 요게 먹이다가 먹이다 먹었다가 아니야. 요거 조심해야 돼. 사동이야 사동. 먹이다. 주인이 어른 머슴이 이 고공들을 먹여 살렸다. 이건 큰 은혜야. 임금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1006 평가원에서 또 하나 어려운 문제가 가장 어려운 두 문제가 있었는데 그 가장 어려운 5문제 중에 2문제가 고공관데 해석이 기본이야. 그래서 첫째는 고공들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가 틀린 거야. 능력은 있는데 게으르고 나태하다로 해석을 해줘야 되고 이게 자기가 먹은 게 아니라 주인이 고공들을 먹여 살린 거야. 그래서 그 임금님의 은혜를 잃지 말라는 거야. 그게 이제 이옥의 어부라는 수필이랑 같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먹었다로 해석하면 틀린 거야. 그 문제는. 자, 여기가 먹었다가 아니야. 능동이 아니고 주동이 아니고 주동 먹었다가 아니고 사동이야. 먹였다야. 먹였다. 먹이다. 적어도 사동이라고. 자, 주동이 아니라 사동입니다. 임금님께서 고공들을 먹여 살리다. 사동, 먹이다. 그래서 임금님의 은혜를 생각지 않고 왜 자기 일만 하려고 하느냐. 헤아릴 줄 아는 사려 깊은 새 머슴을 어느 째 얻어서 집일을 마치고 시름을 잊을 수 있겠는가. 너희 일 애달파 하면서 사탄살이 다 꼬았도다. 자, 임진왜란 이후의 작품인데 전격가사야. 그래서 마지막 시조의 종장하고 똑같이 끝나요. 마지막이 너희 일 애달파 하면서 새끼 한 살이 다 꼬았도다. 밑에 성격 교훈적 계도적. 자, 계몽의식이 있는 거야. 경세적 세상에 대한 경계를 담고 있고 쓰세요. 우의적 수법. 우의적 수법으로 살핀다. 특징 첫 번째 보자. 고공들에게 말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조정 신하들의 상황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붕당 정치를 비판하죠. 우의적 수법은 이소무화를 떠올려라. 농사일 열심히 해라 이런 뜻이야. 자, 저 밑에 EBS 선택지 씹어먹기를 보겠다. 거기에 지금 다행히 이원익의 오리 이원익 대감의 고공답 주인가가 나온다. 그래서 고공답 주인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 뒷부분이야. 그래서 같이 진행하면 돼. 자, 사음보를 활용해서 끊어봐 리듬감 만들어낸다. 당연하고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했죠. 고공들아 맨 처음에 집에 옷 밥을 얹고 들먹는 저 고공들아 호명하며 주의를 끌고 있죠. 다른 대상과의 비교대조라고 쓰나 비교대조를 통해 자, 과거의 고공들은 근검했다. 현재의 고공들이 문제다. 특정 대상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종결어미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죠. 이것도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한다. 그래서 서리법도 있고 단정적 어조도 있고 호칭도 있고 명령도 있고. 윗글의 화자가 고공에게 하고 싶은 말 1. 우리 집안일에 대해 관심을 더 많이 가져라. 개인보다 국가가 더 중요하다.
밥이나 옷을 이유로 다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반목질시하지 마라. 붕당 안 좋다. 새로운 마음을 먹고 자 부지런히 일해라. 세간 일으키는데 힘을 기울여라. 자기 일만 하려 하지 말고 주인의 은혜를 갚기 위해 노력하라 등등이야. 자 다음 고공이 주인에게 답하는 형식으로 창작된 보기와 윗글을 비교하면 쭉 밑줄 보기는 주인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공가는 지금 머슴들에게 명령을 내리니까 주인이 하는 노래인 셈이야. 그런데 이제 머슴 입장에서 주인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목숨 걸고 올린 충간이야. 충간. 자 고공답 주인가의 핵심적인 부분이고 써나 거기다 고공답 주인가 아까 몇 번 작품이라고 그랬나? 같이 보면 돼. 45쪽 61번 작품 이렇게 페이지 41쪽 65번 작품 65번 작품입니다. 같이 봐주면 좋아요. 61번 작품에서 일부 중요한 뒷부분이야. 이건 좀 쉬우니까. 자 가보자. 비새어 썩은 집을 누가 고쳐이며 옷 벗어 무너진 담 누가 고쳤을꼬. 불안당 구멍도적 화강도야. 화강도 고공가로 치면 아니 멀리 다니거든. 구멍에 든 도적들이 아니 멀리 다니거든. 화살찬 술라나인 누가 힘써 하겠습니까. 자 나라 형편을 지금 걱정하고 있죠. 형편이 안 좋다. 기울어진 집안 살림. 크나큰 기운 집에 마누라 혼자 앉아. 마누라는 상전님이야. 상전님 마누라. 형편이 기울어진 나라인데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혹시 아버지가 어머니께 마누라 이렇게 부르는데 실제로는 이 마누라는 굉장히 높은 극존칭이야. 마누라가 원래 조선시대 때는 엄청나게 높은 말이야. 마누라님이고 이 경우는 이제 임금님을 나타내. 여기서는 임금님을 나타내니까 주인이야. 주인 상전. 그래서 가장 높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한테 마누라 할 때 혹시 엄마가 언짢거나 왜 반말하냐고 하거나 짜증내면 어머니 마누라가 최고 높은 그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도록 해. 상전님 마누라님. 크나큰 기운집. 자 형편이 기울어진 나라지만 상전님 혼자 앉아. 명령을 누가 듣겠습니까. 혼자인데 논의를 누구 하겠습니까. 낮시름 밤근심 혼자 맡아 계시거니 옷 같은 얼굴 임금님의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이나 되겠습니까. 이 집 일이 되기 누구 탓이라 할 것입니까. 생각 없는 종의 일은 묻지도 아니하려니와 종도 책임이 있지만 도리어 생각하니 임금님 탓입니다. 이거야. 임금님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충관이지. 이 오리 이원익 대감은 명재상업 안열에 오르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 충신이 하는 말이야. 적어도 마누라 탓이로다가 나태한 관리들도 문제가 있지만 임금님께도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많죠 사실은. 선조대왕이 가장 그 오래 살았던 왕이야. 오래 살고 오래 임금을 하신 분이지. 누구 덕분에? 허준대감 덕분에. 그러니까 허준대감 덕분에 왕의 재위 기간이 가장 길어. 보통 막 서너 배 돼버려. 그래서 이 허준대감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이 명의가 필요한 거지. 다른 임금들은 한 20년 했어. 25년. 근데 이 선조대왕은 한 45년? 길게 했다고. 자 도성을 버리고 경복궁을 일본 놈들이 와서 불을 질렀어? 아니야. 조선 백성들이 불을 질렀다고. 상전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버리고 떠나버리잖아. 평양으로 의주로. 그게 6.25 때도 똑같이 있었다고. 이승만 대통령 대전에 도망갔다가 부산으로 갔다가 이 한강다리 폭파해갖고 피난하지 말고 있어라. 우리 국군이 지금 무찌르고 있다. 이렇게 방송했잖아. 비겁하게 도망가면서. 부산 가서 무슨 짓 했어. 일본한테 구걸해서 빨리 망명할 거니까 일본 땅 하나 줘달라고 이렇게 구걸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야. 선조 때도 이랬고 이승만 때도 이랬고. 자 여기 임금님 탓입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지금. 나태한 관리들도 문제가 있지만 임금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도리어 생각하니 임금님의 탓입니다. 충간이라고 해. 죽기를 각오하고 임금님께 직언을 올릴 수 있는 신하가 있어야 돼. 그 충언을 받아들여서 이제 나라를 재건해야죠. 내상전 잘못되었다 하기에는 종우죄가 많습니다. 종우죄가 많지만은 그렇다. 자, 그렇다고 세상을 보려니 민망하여 살해나이다. 새끼 고기 마시고 내 말씀 들으소서. 여기 말씀은 존칭어야 겸양어야? 겸양어야. 임금님한테 내 말씀 들으세요 할 때 그 말씀을 존칭어로 쓰는 거 아니죠. 겸양어. 선생님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이래야 돼. 학교에서 선생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그럼 맞아, 잘못하면. 자, 말씀에는 높임의 뜻도 있고 낮춤의 뜻도 있어. 상대방을 높여서 자신을 낮춘 거야. 새끼 고기 마르시고 내 말씀 들으십시오. 자, 상대방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말씀이다. 겸양어야, 겸양어. 집안일을 고치려거든 종들을 휘어잡으십시오. 자, 사람을 소나기에 넣고 부리셔야 합니다. 종들을 휘어잡으시려거든 상벌을 분명하게 밝히십시오. 자, 올바른 사람에게 상을 내리시고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셔야 합니다. 자, 연세법이다. 연수의 살인사건법. 자, 연세법. 종들을 휘어잡다 상벌을 밝히시려거든 어른종을 믿으십시오. 자, 영의정인 작가 자신을 포함해서 고위관리들을 믿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저에게 정권을 주십시오 이거잖아. 나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시면 제가 딱 알아서 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네. 여기 뒤에를 보니까 영의정인 작가 자신을 포함해서 고위관리들에게 자, 그것을 믿어주시면 진실로 일하시면 밑줄 집안의 도가 일어나실 것입니다. 집안 살림을 하는 집안 살림을 일으키는 방도가 나타나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와. 물론 어른 종들이 공평무사하게 상벌을 밝혀서 종들을 휘어잡으면 이제 나라의 질서가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네. 다시 보기 위로 올라가서 고공이 주인에게 답하는 형식으로 창작된 보기와 윗글을 비교하면 윗글과 달리 보기는 주인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인이 해야 할 일, 임금님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자, 다시 인터넷 수능으로 한번 가보자. 인수 내용. 부정적인 상황을 비판하며 자, 이건 고공가야 다시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기 봐. 고공가는 창업부터 임진왜란 직후까지의 조선의 역사를 농사일이나 집안 살림에 빗대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빗대는 표현이 우의적 수법이야. 이소부화처럼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해악은 없어. 풍자만 있는 거야. 교훈적인 풍자가 있다. 처음에 한어버이 살림살이 하려 할 때는 조선왕조의 창업을 빗댄 것입니다. 풀 뼈고 털을 닦아 큰 집을 지어내고는 건국 초기 나라의 기초를 확립한 상황을 빗댄 것입니다. 밥사발 크나 작으나 동옷이 좋고 좋고 나쁘나 신하들끼리 이권을 두고 서로 싸우는 상황을 빗댄 것입니다. 엊그제 화강도의 가산이 탕진하니는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 나라가 황폐해진 상황을 빗댄 것입니다. 다음 2014 대비 수능완성 의문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합니다. 서리법이 많이 나와. 보기를 참고할 때 윗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 이 작품은 임진왜란 직후 나라의 상황을 집안의 상황에 관리들을 고공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데 1. 나라를 걱정하는 입장에서 관리들에게 직분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자신의 소임을 다해라 직분 충실. 안민가 내용이라고.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임진왜란으로 인하여 피폐해진 나라 살림살이에 대해 한탄하고 있습니다. 힘을 합치지 않고 서로 이익만을 다투는 관리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밑줄 솔선수범하려는 의지. 자, 새끼를 꼬기도 하고 집은 내가 지으마 우문 내가 묻어라. 자, 집은 내가 지을게 우물한 내가 묻어라. 솔선수범이 있어요. 다음 2013 대비 EBS에는 화자가 관찰하는 대상의 행위를 통해 자, 고공들의 행태를 통해 주제를 드러냅니다. 매양의 회외하랴가 생략된 중략된 부분인데 이 구절은 알아도 한쪽으로 치우쳐 다투는 모습을 흘깃알깃도 있을 거고 흘깃알깃 회회하랴에 있는데 한쪽으로 치우쳐 다투는 모습이 붕당이야. 매양의 회회하랴에는 고공들을 우려하는
화자의 심정이 드러나 있다. 여기에다가 중략된 부분이라고 적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농사일의 사례, 주제 강조 맞아요. 규칙적인 운율 형성 맞아. 음악성, 화자가 지난 일들을 끄집어내면서 고공들에게 지난 행동에 대해 반성할 것과 앞으로 부정적인 면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유사한 상황을 나열하여 대상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푸념하는 어조로 화자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현재 그래서 1순위에 해당되는 작품을 어제 오늘에 걸쳐서 했고 딱 한 가지 변수는 10월 교육청이야. 그래서 여기 오늘 여기서 해준 데서 10월 교육청에 이제 출제가 되면 평가원에서 마지막으로 걸러내는 작업들이 있어.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좀 고민되는 장면인데, 자 어쨌거나 1순위의 작품 연시조에서 나온다면, 그 다음에 가사에서 나온다면이라고 해서 살펴봤고, 더러 이제 2순위 또는 3순위로 이거는 마지막 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현대시 1순위 작품 위주로 진행을 할 거니까 30등분이 여러분들이 꼭 지켜줘야 하는 숙제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자, 1순위 작품은 여기까지. 변수 하나는 10월 교육청 끝나고 다시 파이널에서 언급할 기회가 있을 거야. 오랜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